免疫力저하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및 항암제 투여 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나 암을 치료했다고 해도 면역 기능이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훨씬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노출이 쉽고 전이와 재발 가능성이 높아 꾸준히 관찰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 화합요법 등의 항암 치료는 암세포 사멸과 함께 정상 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치료 부작용과 함께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면역 관리가 필수입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 완화 및 고통 관리를 위해서는 퇴원 암 환자의 저하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암 환자의 몸속 면역세포들은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약 1.5배는 잘 먹어야 정상적인 체중 유지가 가능하고 근육 손실을 막아 암 재발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암 발병에 따른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및 항암제 투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신의 삶을 위해 면역력이 저하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높이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책 암의 역습은 암에 걸렸을 경우 무조건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읽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약물의 장기 복용은 특히 간을 훼손시키고 우리 몸 전반에 부담을 주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만성병으로 정상 완화제를 달고 사는 이들에게 약물 부작용은 예견된 비극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날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할 때 여러가지 약을 함께 사용하는 다재병용요법을 주로 씁니다. 단순한 고혈압의 경우에도 몇 가지 약을 같이 씁니다. 치료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처방하는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약을 쓰기도 합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진통제의 경우에도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속쓰림을 억제하는 제산제를 함께 처방합니다. 이와 같이 한 가지 약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약을 같이 쓰면서 약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논문 입원 환자에게 나타나는 약물 부작용 발생률에 따르면 1994년 미국에서만 220만 명 이상이 심각한 약물 부작용으로 입원했고 10만 명이 약물 부작용, 그것도 제대로 처방해서 투여한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30년 동안 크게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주요 사망 원인을 보면 심장병, 암, 뇌졸중, 그리고 다음으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수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약의 부작용은 서서히 나타나므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약을 너무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약도 면역력에 좋은, 아니 몸에 좋은 약은 없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약이 면역력을 저하시키면 결국은 몸을 좋게 하려고 먹은 약으로 인해 몸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